자, 교재 34쪽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하기가 싱거워서 위에다가 100% 이렇게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인문서 교재를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대체를 하겠지만 이 교재를 넘길 때마다 100% 적혀 있으면 아, 이거 중요한데 나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가늠도 해보시고, 자, 결격 사유는 100% 출제가 됩니다. 좀 전에 했던 수업 다시 해볼까요? 자,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주는데,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됩니다.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죠. 자, 그리고는 확인하는 절차에서 뭐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1.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것, 사무소를 확인한다 그랬죠. 자, 그때 지금 수업인 결격 사유를 확인하게 되는데,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럼 등록이 안 되면 중개 업무를 못 합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유.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유지 시험을 못 치는 사유.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X예요, X. 시험을 못 치는 건 아니고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두 사람 있었죠.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5년. 그거 빼고는 누구라도 지금 응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시험을 못 치는 사유가 아니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업을 못한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잖아, 지금.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따는데. 자, 그래서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2회 시험이 끝나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전부 분석이 다 돼 있겠죠. 그래서 가장 초급 수준으로 나오는 것, 제목을 아십니까? 결격 사유 제목을 묻는 문제 초급. 중급 수준은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벗어나는 사유를 묻는 게 중급 수준.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급적으로 묻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시험이 지금 32회 시험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초급, 중급, 고급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 중급 이래 이야기하고 싶겠죠. 초급 수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이번 32회 시험도 초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이게 초급 수준이잖아, 그지? 역으로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죠? 이게 초급 수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수업에 임하시면서 아, 나는 오늘 결격 사유 제목은 알고 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욕심은 내셔야 됩니다.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100%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는다. 그러면 뭐를 맞췄겠어요? 100%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교재 위에다가 100%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로 설명한 것을 위에 결격 사유의 효과 해서 이제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다에 줄 거 놓고 등록을 할 수 없다가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밑에 2번 공인중개사인 경우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뭐 취소해야 한다. 거기도 줄 거고 같은 말 아니에요? 한번 봐요. 자, 지금 확인할 때 결격 사유가 해당됐어요. 그럼 등록을 안 해주겠지. 등록을 못하면 중개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결격 사유가 아니었으니까 등록이 됐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하늘 쳐다보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이 살짝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적으셨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그래요. 같은 말이잖아. 자, 처음부터 해당되면 등록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을 해줬는데 나중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그게 같은 말이잖아.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같은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때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줄 걸까요? 결격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개공사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된 자는 일단 그것을 해소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동그라미 1, 2, 3번을 읽었지만 다 같은 말들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책 보지 마시고.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등록을 할 수 없다. 나중에 했더라도 반드시 취소한다. 그 다음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만 뭐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2, 1, 2, 3이 다 같은 말이잖아. 표현이. 맞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자, 큰 2번에 1번.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가 해당되는 자는 법인은 등록을 할 수는 없다.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잖아. 결격 사유는 법인이기나 뭐기나 할 수는 없다. 만약에 2번 법인인 경우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그 결격 사유를 2달 내로 2개월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를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목해 볼까요? 자, 제가 개공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셨지만 등록한 자가 개공사죠.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이 개공사면 어떻게 한다? 사장님인 개공사가 결격사유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니고 내 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결격사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달 내로 해소해야 된다. 뭐 해소한다면 2달 내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겠지.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등록을 역시 취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2개월 내로 요거 하나 기억할 필요 있겠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된다. 3년 전에 1회 시험에 나왔어요.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인데 이 미성년자를 만약에 고용을 했어. 그죠? 하면 안 되는데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달 내로 해소하라 그랬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1개월 반 만에 해소하였다. 이래 시험에 나왔어요. 1개월 반 만에. 그러니까 45일 만에 해소를 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해도 되잖아요. 2달 내로 해소하면 되니까 45일은 2달 내로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 계속 2개월 내로 해소해야 한다고 법은 돼 있는데 45일이 탁 나오니까 띵 했던가 봐. 그거죠. 이제 이게 한국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45일은 한 달 반 만에 해소시켰으면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잘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개월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는 이 2개월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탁 찍어놓고 익히면서 45일 만에 해소시켰다. 그러면 잘한 거잖아 그거. 근데 이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는 45일 만에 해소하였다 하면 옆에다가 잘했다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느낌을 가져보라 이 말이지. 그죠? 자, 2개월 하나 기억하시고 바로 밑에 3번 마찬가지 고용인 1번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뭐도 될 수 없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했던 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 자체를 못하니까 소공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도 없다. 그런데 2번 방금 했죠. 개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개공사가 그 결격 사유를 2달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숫자 기억해야 될 거 뭐 2개월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 2달 내로 해소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 하나를 가지고 지금 큰 1, 2, 3번 설명을 했는데 그 1, 2, 3번의 공통점이 뭐다?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2달 내로 해소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점이잖아, 지금. 큰 1, 2, 3번에.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결격 사유 제목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하니까 2번에 1번 미성년자 이렇게 나오잖아 봐요. 그죠? 미성년자 제목 기억해야 돼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첫째 누구? 그리고 이거 기억하라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어떤 자죠? 19세 미만인 자겠지. 그죠? 상식이죠. 19세 미만인 자. 그러면 19세 미만인 자가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했죠. 5살짜리가 시험을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자격증이 나오겠죠. 근데 5살짜리가 여러분한테 와서
5억의 아파트 하나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미성년자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나이를 먹어야 한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말이고 19세가 넘어야 한다. 요게 답이지 뭐. 됐죠? 이걸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혼인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래 나와요. X예요, X. 자, 다시 19세 미만인 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시험에 몇 번 나옵니다. OX. X.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 19세가 넘어야 한다. 단순하게 딱 나왔죠. 척에 그래 적어놨죠. 자, 1번 밑에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국은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목 기억합니다. 미성년자 결격사유. 두 번째 제목이 뭐죠? 피한정 후견인 동그라미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입니다. 좀 어색한 말이 나오죠. 자, 적어볼까요? 피한정 후견인 제목 기억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피한정은 한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한 시간씩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웃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황사, 미세먼지 올 때마다 입 벌리고 입 크게 벌립니다. 보통 한 시간씩 웃는 사람, 살짝 갖는 사람. 우리 이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맛이 갔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그죠?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정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설설설 웃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된다고 배우셨잖아. 그죠? 그리고 취소를 해야 되니까 중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피한정 후견인을 그냥 한 시간씩 웃는 사람, 피성년을 하루 종일 웃는 사람, 설명을 쉽게 했지만 우리 법에는 심신이 박약한 자예요. 심신이 박약하다. 몸과 마음이 지극히 약하다. 따로 논다. 이 말에 따로 논다. 우리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잖아요.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몸이 이쪽으로 가잖아. 이 심신이 같으니까. 근데 심신 박약자는 일로 가고 싶어 마음은 있는데 몸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자를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자예요. 몸과 마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영 안 와. 영 갔어. 상실자. 그죠?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낌 좀 오죠?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결격사유 제목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이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OX. X, 피특정 후견이라는 말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피특정 후견이 뭔데요? 알 필요도 없어. 그죠? 제목만 딱 잡으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따라가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는 공부도 다 못하면서. 자, 다시 옆에다 책 옆에 적기만 해요. 피특정 후견이 X. 피특정 후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 제목을 기억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적었죠. 2번 밑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후견이라는 말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봐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살짝 갖거나 영 갖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후견 심판을 받았다니까. 후견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심판을 받은 자가 결격 사유니까 좋게 말하면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사람은 결격 사유예요. 그럼 이 사람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시험에서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답은 X예요, X. 지금 읽었는 중에 종문이 그래 가잖아요. 이런 심판을 받은 자잖아. 그죠? 그러면 옆에다가 적기를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고요?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살펴주는 것이 끝났다라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아야 돼. 그죠? 정신과 의사의 선고를 받으면 벗어난다. 이런 말 하면 틀려요. 그래서 종료 심판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제목 기억합니다.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옆에다 적기를
한마디로 뭐라 부르는가 하면 파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파산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럼 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파산자가 뭐길래요?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파산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제목을 잡아라고요.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한다면 어떤 사람이 파산인가 하면 사회 경제 생활을 하면서 빚이 너무너무 많아. 그죠? 근데 이 빚은 내가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 법원에다가 나 파산자 선고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서 이 정도 빚은 이 사람은 영원히 못 갚는다. 그러면 파산 선고를 내려요. 너는 파산자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이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은 좀 오시죠. 이런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그럼 이런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제목 읽었잖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권이 돼야 된다고. 이런 거 하나 알아놓으면 되죠. 좋죠.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로또가 되어야 한다. 로또가 아니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죠. 지금 여기 번호는 3개고 하나, 둘, 셋, 4명을 적었는데 이 4명은 중개업만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유의 결격 사유예요. 모든 사유는 예를 들어서 이 4사람은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군인도 될 수 없고 경찰관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제 민법에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 행위 무능력자를 요즘은 제한 능력자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이제 앞에 민법에서 듣고 하니까 천천히 자꾸 이렇게 느낌만 가져요.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또는 무능력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적다가 보니까 4사람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해당되면 손 들어봐요. 나 첫째 미성년자다 손 들어봐요. 미성년 대충 없죠. 두 번째 하늘만 쳐다보면 1시간씩 웃고 싶어지는 사람 아니면 비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펑퍼짐하게 앉아서 웃는 사람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말 안 해서 그렇지. 파산 선고 받은 적 있습니까? 결격사유입니다. 파산자는. 자 다시 파산자는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OX. 그럼 X. 시험 응시할 수 있다니까. 중개업을 못하지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인지 느낌 오죠? 시험 그래 물어요. 이런 자들은 모든 업종의 결격사유예요. 중개법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될 수 없고 회사원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을 행위 무능력자다 또는 능력을 제한받으니까 제한 능력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느낌도 가져봐요. 자 이제 4번째가 결격사유 중에서 제일 길고 제일 중요해요. 자 오른쪽 35페이지 상단 금고나 증여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일단 금고의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예요. 3년 동그라미 한 줄 더 읽을까요? 바로 밑에 금고나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 동그라미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예요. 자, 그 4번의 2줄을 한 줄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체크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딱 적어 놓고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 금고에 동그라미 하셨죠. 그리고 일단은 얼마는 지나야 된다. 3년은 지나야 되는구나. 요 정도는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금 3위는 결격사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조롭게 기억해요. 자, 4번째 결격사유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단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나는 거예요.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다 이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금고 이상. 여러분, 금고 위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착하게. 죄 한번 지봐요.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금고나 징역을 실형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징역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가면 안 잡히나? 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서 아주 낮은 것부터 제일 센 놈, 사형까지 모두 9개 형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알 필요는 없죠. 왜? 형사소송법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중개사법을 공부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드러나요. 죄에 따라서 형벌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다? 9개.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센 것 사형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도령이나 춘향이가 있던 시절에는 무슨 죄를 지으면 사또가 곤장을 10대 차라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거 때리는 형. 그거를 태형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보면은 형벌 중에 때리는 게 있어. 태형. 지금은 그런 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지. 우리나라는 현대 국가에는 태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채찍을 10대 친다 이런 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 같은 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그 나라 습관이 있겠지, 그죠? 채찍 한 50대 맞으면 거의 살까요, 못 살까요? 그 반 죽은데 반 쳐주고. 우리나라 말하면 곤장 50대 맞은 거랑 똑같아요. 곤장 50대 맞으면 거의 뭐 반 죽음이겠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죄에 따라서 그런 형벌이 태형, 때리는 형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현대 국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금고 이상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 금고 미만이 뭡니까는 알 필요 없어요. 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금고면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뭐 이래가 쫙 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우리는 금고 이상만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자, 대답합니다. 금고 이상이 뭡니까? 금고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때 사형을 딱 넣으면 말이 희한하죠?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럼 죽고 이제 4년째부터는 중개업을 해도 되나? 말이 안 맞잖아, 말이.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형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형을 넣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럼 죽고 난 이제 5년째부터는 이제 내 개공사 해도 되나? 이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 하면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금고나 징역형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책에도 고래 적어놨잖아.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또 만약 시험 지문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몇 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어. 왜? 징역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금고가 시험에 탁 나오면 가슴이 또 울렁울렁울렁 하는 게 금고가 뭐길래 또 이게 3년을 왜 받았고 막 이러면 좀 또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지금부터 울렁거리지 말고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와 징역을 받았는 건데 요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징역은 역자가 들어갔잖아요. 역은 사형, 노역할 때 역자가 들어가면 이거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징역형이라 그래요. 그럼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는 거는 똑같은데 금고 하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사람이 금고통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죠? 그거를 금고형이라고 그래. 금고통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금고 받았다. 자랑이다. 아니다. 에이, 자랑 안 해. 교도소 갔다는 말이잖아. 그게.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징역은 받으면 뭐 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징역형이라고 그러고 오늘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아까 이중등록 양도대여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징역을 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징역은 자주 듣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법률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누구는 징역형이고 누구는 금고형입니까? 굳이 그래 묻는다면 일반 범죄자는 징역이에요. 근데 금고형은 정치범, 사상범, 뭐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해요. 이 이제 법률 상식으로. 자, 금고형은 누가 처한다고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명예만 박탈하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키고 그냥 교도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나 징역은 여러분 구분할 필요 없이 시험에서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하면 징역 3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일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한테 물을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가서 울렁거리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그죠? 징역 받을래, 금고 받을래 하면 뭐 하실래요? 본인은 뭐 하고 싶어요? 금고. 그러면 피한정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고나 징역 중에 뭐 하실래요? 하면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되지. 가서 금고 받으면 안 되지. 지금 대답을 제가 왜 요구를 했는가 하면 딱 들어보니까 금고형이 좀 깨끗한 것 같이 보이잖아.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금고 이래 대답한다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징역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금고 3년 받아서 앉아서 밥만 먹으면 3년 만에 다 사가서 나옵니다. 사가서. 근데 징역을 받으면 뭐 한다 그랬죠?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술도 하나 배우죠. 하루 일하면 360원인가 쳐줘요. 3년 일하고 나면 12만 8천 원 내줘요. 집에 갈 때 차비도 나와요, 그거. 밥맛도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뭐를 추천한다? 징역을 추천합니다. 재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럼 또 징역이나 금융 뭐 하려고 해야 돼? 징역!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둘 다 실사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사법에,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딱 보니까 금고 이상이니까 징역이 조금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금고 받은 자가 나 밥맛이 없으니까 징역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거 바꿔줘요. 약한 놈이 센 걸 요구하니까. 징역 받은 자가 나 밥맛 너무 좋으니까 금고로 바꿔주시오. 이건 안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금고형보다는 징역이 조금 더 센 거다라는 느낌은 와요. 그죠? 근데 둘 다 교도소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금고나 징역 뭐 하실래요? 하면 말할래요? 그래,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 그래도 하나 해야 된다면 뭐 할래요? 또 봐, 징역이라잖아. 이게 또 피한적기. 두 번째 물어도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 정상적인 사람이, 그죠? 징역 1년 받아버리면 가정 파탄 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 하잖아. 뭐 무슨 사연으로 내일부터 징역 1년 갔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징역 1년이 셉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입만 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있길래 한 3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날씨도 추워지는데 가정 파탄 난다니까요. 3년은 한 달만 징역 가볼랍니까? 지금 징역 거래잖아요. 지금 한 달만 징역 가는 것도 보통 일 아니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실사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형의 형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었다면, 자, 금고 이상이 뭐라 그랬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그 내용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자, 그럼 시험에서 징역 3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 상식이잖아.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말은 3년 동안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 교도소 살아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법에서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니까 종료가 언제다? 여기잖아. 만기 출소한 날이잖아. 그죠?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종료가 뭐다? 만기 출소한 날이잖아. 그죠? 두 번째,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그럼 면제가 뭔데요? 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특별 사면 이런 말 들어봤나요? 크리스마스 특사, 뭐 성탄절 특사, 뭐 초파일 특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정치권의 뉴스 나올 때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특별 사면이 뭐다? 형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그죠? 그럼 시험에 이래 나올 수 있겠죠?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을 살고 나니까 특별 사면 받았어. 특별 사면이 뭐다? 면제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 봅시다.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그렇지. 6년 이래 대답해야 되지. 종료가 되고 3년이 지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 왔습니까, 지금? 그 시험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중개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그죠? 근데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답이 6년. 3년 받으면 교도소 3년 살아야 되잖아, 지금. 그리고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이 많은 말들을 다 묶어서 여러분은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금 3위는 결격 사유다. 요리 딱 기억해놔, 일단. 됐죠? 그래서
금, 3위는 결격 사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건 천천히 가도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를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격 사유. 오른쪽에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예요. 금고 동그라미, 집행유예 동그라미. 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 중에 결격 사유예요.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 들어봤나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실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집행유예는 어떤 건가 하면 불쌍한 죄수에게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하려고 불쌍한 죄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까요? 뭐 굳이 제가 말을 만드는 건데 애기 엄마가 갓난 애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갓난 애기를 안고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분유를 못 샀어. 분유를 못 사면 애기가 굶어 죽기 직전에 지금. 그래서 애기 엄마가 슈퍼에 가서 분유를 2통 훔치다가 적발됐어요. 딱 들어보니까 좀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좀 불쌍하죠? 근데 판사가 그래도 분유를 훔친 것은 죄니까, 절도죄니까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 징역 1년 보내버리면, 교도소 보내버리면 애기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판사가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죄는 지었지만 사정이 좀 불쌍하다, 그죠? 그래서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교도소 안 가고 집행유예만 지나면 그 죄는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때 집행유예는 좋은 제도다, 나쁜 제도다?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예요. 대충 이해되겠죠? 우리 주변에 의외로 집행유예 받은 자를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제가 이 공부할 때도 가끔 이제 우리 수험생이 저 선생님 나는 작년에 집행유예 1년 받았거든요. 중개사 시험 공부해도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또 저도 궁금하니까 또 물어봐야지. 왜 집행유예 받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싸워가지고 폭력죄로, 그죠? 뭐 좀 피해가 좀 약했겠지. 그러니까 집행유예 1년 중인데 공부해도 됩니까? 그럼 또 내가 이 사람 공부 안 되는 사람이다. 결격 사유는 시험 치는 거라고 관계없다 그랬잖아.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집행유예 작년에 받았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 1년이 올 8월 달에 끝난대. 올 8월 달 끝나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8월 달 지나면 집행유예 끝나잖아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 바로 해도 된다고, 그 사람은. 뭐 수업을 뭐 들었길래 질문을 저렇게 하지, 속으로 그래 이상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중인 자 시험 쳐도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라고 지금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만약에 내년 시험이 10월 30일이에요. 근데 내가 집행유예가 내년 11월 달 같이 집행유예라고 칩시다. 시험 공부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리고 10월 30일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집행유예 끝나고 중개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 왔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공인중개사법 동그라미,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형 동그라미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이 소리 들을 거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사유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동그라미 해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벌 3은 결격사유. 이거 막 노래를 부를 거예요. 자, 다시. 2벌 3은 결격사유인데 2벌 3이 뭐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으면 3년간은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이 뭐죠? 그 중개사법이에요. 그 중개사법이 이 법이에요.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 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시. 개공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면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할 수 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니까. 이 벌 3. 근데 이거 시험에 낼 때 꼭 이랬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딱 갖다 넣어요.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할까요? 그렇지. 바로 할 수 있다고. 뭐 때문에 벌금 받았다 그랬죠?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지 중개사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을 잡으셔야 돼. 뭐라고 잡아야 된다고요? 2벌33은 결격사유. 시험이 잘 나옵니다. 2벌33. 자, 7번 역시 줄 거야 되죠.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입니다. 7번째, 자격이 취소가 됐대. 여러분 봐요. 뭘 위반했으니까 자격이 취소됐겠지. 그죠? 그럼 한번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몇 년 동안 못한다? 3년간 못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자 3년. 뭐 제목이라 그래도 뭐 그다음부터는 쉽죠. 8번.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예요. 자, 자격이 취소도 있지만 자격을 정지받았어요. 그럼 자격 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다. 자, 물어볼까요? 당신은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격 정지, 면허 정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격 정지면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할까요?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는 못하지 뭐. 제목 그대로 다 가르쳐 주잖아 지금. 그죠? 9번 결격사유 내려가면 9번 등록이 취소된 후 줄거고 역시 얼마?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예요. 3년의 동그라미.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동안 결격사유예요. 오늘 이거 공부하셨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들으셨죠? 등록을 했던 자가 뭔가를 위반했어. 뭐 양도대하면 아까 취소된다고 들으셨잖아요. 그걸 위반해가지고 취소가 한번 탁 돼버리면 몇 년 동안 일 못한다? 3년간 일 못하는 거예요. 10번 결격사유. 자, 업무정지 처분에 줄 닦아놓고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예요. 저 업무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다. 여러분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는 구분하시겠죠? 이거는 자격증이 정지되는 거고 이건 영업이 정지되는 거예요.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라고 그래요. 그죠?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마찬가지 11번. 자, 바로 밑에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거기 동그라미. 법인의 업무정지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자 결격사유다. 중개법인도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다. 마지막 12번. 번호는 뭐 쫙 적지만 자, 제일 밑에 사원 또는 임원 중 줄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다. 그래서 법인도 지금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으면 결격사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1번이 뭐죠? 그렇지. 1번 미성년자. 11번이 뭐죠? 법인의 업무정지. 이 1번부터 11번이 결격사유잖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사유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번호가 자그마치 12개나 됩니다. 12개나 되니까 와, 많구나. 절대로 많은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다. 그죠? 5개는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의 임원은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결격사유예요. 1번부터 11번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래서 지금 나이를 하다 보니까 11개, 12개나 되는구나 싶으지만 결코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복습합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칠판을 보시고 대답해도 되고 첫 시간이니까 안 보고 대답하면 더 이쁘겠고. 그죠? 자, 제가 묻습니다.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됐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첫 번째 누구? 미성년자. 제목 기억해요.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예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금고 이상이 뭐다? 금고나 징역을 받고, 가슴 울렁거리지 마라 그랬죠.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 또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불쌍한 죄수 기억납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집행유예 중.
그 유명한 노래 이 벌 삼 삼은 결격 사유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래 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 벌 삼 삼입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자격이 취소됐어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등록이 취소됐어요. 몇 년? 3년. 취소된 자는 무조건 3년 지나야 돼요. 한번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1년 뒤에 일해라, 그럴 수는 없어. 취소된 자는 우리 법에서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법인은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 동안에는 일 못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정지다. 또는 자격정지다. 그럼 정지기간 동안 일 못하는 거예요. 됐죠? 정지가 지나면 일할 수 있겠지.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됐어요. 1번이 뭐? 미성년자부터 11번이 뭐? 법인의 업무정지. 그 결격사유잖아.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예요. 근데 한 명 때문에 법인을 문 닫아라. 그러면 좀 억울하겠지. 그죠?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 해당된다고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적어요. 책 밑에다가 12번 밑에다가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해당되는 임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개월 내로 해소를 하면 벗어납니다. 그럼 벗어나는까지도 공부 살짝 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결격사유 제목만 알아도 이뻐 죽겠습니다. 제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보지 말고 한번 해봐봐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첫째 뭐? 미성년자.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 파산자 결격사유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죠? 그리고 유명한 노래 이 벌 삼 삼은 결격사유. 제목 기억합니다. 그 다음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된다. 자격이 정지된 자는요, 정지기간이 지나야 된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된다.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결격사유.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여기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사유다. 그런데 한 명 때문에 그 법인 뭐 취소시키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 끝까지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큰 줄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는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한 장 넘겨보십시오.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사무소 설치와 업무편이 들어오죠.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런 걸 한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오늘 등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결격사유. 모두 11가지를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격사유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제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중개 업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법이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재미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몇 개 만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업무잖아, 업무. 그죠? 그 이제 드디어 등록된 자가 중개 업무를 하는 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